당신이 내 딸과 결혼한다고? 이도현의 차가운 목소리가 고급 레스토랑 개인실에 울려 퍼졌다. 한서진은 그 익숙한 목소리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20년 만에 다시 들리는 그 목소리였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딸 지아가 당황스러워하며 아버지를 바라봤지만 도연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바로 앞에 앉아 있는 여자 한서진에게. 사실 이 모든 일은 30분 전부터 시작되었다. 한서진은 아들 민재의 손을 꼭 잡고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4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아한 그녀였지만 손에 베인 굳은 살과 약간 거칠어진 피부가 지난 20년의 고생을 말해주고 있었다. 엄마, 긴장하지 마세요. 지아 부모님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25세의 민재는 대기업 신입사원답게 단정한 수트를 입고 있었다. 서진이 밤낮으로 일해서 좋은 대학에 보낸 아들이었다. 그래, 우리 민재가 좋다는 사람들이니까 분명 좋으실 거야. 서진은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떨리고 있었다. 20년 동안 홀로 아들을 키우며 상견례라는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엄마, 지아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이라고 했죠? 응, 그룹 전무라고 하더라.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제가 다니는 회사보다도 큰 회사예요. 민재는 신이 났다. 사랑하는 연인의 가족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기뻤다.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직원이 그들을 개인실로 안내했다. 이미 상대방 가족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서진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고개를 들었던 순간 그녀의 세상이 멈춰버렸다.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 있는 남자. 20년 전보다 머리에 흰 머리가 섞이고 얼굴에 주름이 생겼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매와 곧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 남자. 이도현이었다. 서진의 전남편이자 민재의 친아버지였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재가 갑자기 굳어버린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도연 역시 서진을 보는 순간 충격에 빠졌다. 하지만 그는 표정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었다. 단지 눈동자만이 약간 흔들렸을 뿐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아 아버지 이도현입니다. 도연이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차가웠다. 아, 안녕하세요. 민재 어머니 한서진입니다. 서진은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인사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이쪽은 지아 어머니 윤경희 여사님이에요. 민재가 소개하자 옆에 앉아있던 45세 정도의 여성이 일어났다. 도연의 현재 부인이었다. 안녕하세요. 평소 민재 군 이야기를 지아에게 많이 들었어요. 윤경희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다. 하지만 서진과 도연 사이의 이상한 긴장감을 눈치채지 못했다. 네, 안녕하세요. 서진은 어색하게 대답했다. 이때 지아가 활기차게 말했다. 어머니, 이분이 민재 오빠 엄마세요. 정말 젊고 예쁘시죠?
24세의 지아는 밝고 당당한 성격의 대학원생이었다. 아버지 도연을 닮아 의지가 강해 보였다. 그래, 정말 젊으시네요. 민재 군을 혼자 키우셨다고 들었는데 정말 대단하세요. 윤경희가 칭찬했지만 도연의 표정은 점점 굳어지고 있었다. 자리에 앉은 후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민재와 지아는 부모들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지만 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그런데 한서진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도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어봤다.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카페요? 어디에 있는 카페인지. 작은 동네 카페예요. 별거 아니에요. 서진은 주눅이 들어 작게 대답했다. 아, 그러시구나. 도연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마치 서진을 깔보는 듯한 태도였다. 여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윤경희가 남편을 제지하려 했지만 도연은 이미 감정이 격해져 있었다. 민재 군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고 있나요? 도연이 민재에게 물어봤다. 네? 아버지요? 민재는 당황했다. 어머니로부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민재는 아버지에 대해 잘 모르거든요.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잘 모른다고요?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다. 여보, 왜 그러세요? 윤경희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때 도연이 일어나더니 서진을 향해 말했다. 당신이 내 딸과 결혼한다고? 아버지. 지아가 깜짝 놀라며 아버지를 바라봤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재도 혼란스러워했다. 한서진, 당신이 여기 있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도연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도연 씨. 도연 씨? 지금 나를 도연 씨라고 불렀나? 아버지, 엄마를 왜 그렇게 대하세요? 민재가 일어나서 어머니를 보호하려 했다. 엄마? 이 여자가 내 엄마?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여보, 대체 무슨 일이에요? 윤경희가 다급하게 물어봤다. 이 여자는 도연이 말을 시작하려던 순간 서진이 벌떡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제가 나가겠어요. 서진은 핸드백을 들고 나가려 했다. 엄마, 어디 가세요? 민재가 어머니의 팔을 잡았다. 민재야, 엄마가 먼저 가 있을게. 왜요? 무슨 일이에요? 나중에 설명해 줄게. 서진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한서진. 도연이 서진을 불렀다. 당신이 그렇게 도망가는 것도 20년 전과 똑같군. 그 말에 서진이 발걸음을 멈췄다. 도연 씨, 제발. 제발? 20년 전에도 그런 말을 했었지.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지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다. 도연은 딸을 보더니 차갑게 말했다. 이 여자는 나를 버리고 떠난 내 전처야. 순간 개인실이 정적에 흡사하였다. 민재와 지아가 가장 먼저 충격에 빠졌다. 전처요? 그럼 민재 오빠는? 지아가 민재를 바라봤다. 내 아들이야. 도연이 냉정하게 말했다.
그럼 우리는 민재와 지아가 서로를 바라봤다. 남매였다. 이런 일이. 윤경희가 충격에 빠져 중얼거렸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누구라고 했어요? 민재가 어머니에게 다급하게 물어봤다. 하지만 서진은 대답할 수 없었다. 눈물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20년 동안 아들에게 아버지가 누군지도 말하지 않고 살았군. 도연이 비꼬듯 말했다. 저는 몰랐어요. 서진이 흐느끼며 말했다. 몰랐다고? 내가 누군지 몰랐다고? 그게 아니라 민재가 여기 다니는지 몰랐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도연은 믿지 않았다. 정말이에요. 만약 알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을 거예요. 그래, 그렇게 또 도망갔겠지. 도연의 말이 서진의 가슴을 찔렀다. 아버지, 민재가 분노했다. 제 어머니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내 어머니? 자기 남편을 버리고 도망간 여자가? 아버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아도 아버지를 말렸다. 지아야, 너는 이 여자를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하지만 이 결혼은 안 된다.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왜요? 민재가 항의했다. 왜냐고? 같은 아버지를 둔 남매끼리 결혼할 수는 없지. 하지만 우리는 몰랐어요. 몰랐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아가 울먹였다. 헤어져라. 도연이 냉정하게 말했다. 절대 안 돼요. 민재가 지아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사랑해요. 사랑? 남매끼리 무슨 사랑이야. 혈연 관계라고 해서 우리 사랑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도연이 화를 냈다. 여보, 일단 진정해요. 윤경희가 남편을 달랬다. 진정하라고? 내 딸이 내 아들과 결혼하겠다는데 어떻게 진정해? 하지만 이 상황을 해결해야죠. 해결? 간단해. 이 여자가 다시 사라지면 돼. 도연이 서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20년 전처럼 말이야. 서진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도연 씨, 그만해요. 그만하라고? 당신이 나한테 그만하라고? 아이들 앞에서. 아이들? 우리 아이들 말이야. 도연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당신이 버리고 떠난 우리 아이들? 저는 버린 게 아니에요. 서진이 항변했다. 그럼 뭐야? 남편과 갓 태어난 아들을 두고 떠난 게? 그건. 서진은 말을 잇지 못했다. 민재가 충격에 빠져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정말이에요? 저를 버리고 떠나신 거예요? 민재야. 아버지를 버리고 저를 버리고 떠나신 거예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아버지 말이 거짓말이에요. 서진은 대답할 수 없었다. 진실을 말할 수도 없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다. 역시나. 도연이 냉소했다. 20년이 지나도 변한 게 없군. 도연 씨, 제발. 제발 뭐? 또 용서해달라고?
아니에요. 아이들은 죄가 없어요. 서진이 간절히 말했다. 아이들이 죄가 없다고? 그럼 20년 전에 왜 떠났어? 그건 제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 무슨 이유? 도연이 추궁했다. 하지만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역시 변명도 없군.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아야, 우리 가자. 아버지, 가자고 했어. 하지만 민재 오빠는 그런 말 하지 마라. 도연은 딸의 말을 끊었다. 여보, 윤경희가 주저했다. 당신도 가자. 도연이 아내에게도 명령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나중에 얘기해. 도연은 서진을 한 번 더 바라보더니 말했다. 한서진, 20년 전에 당신이 한 일을 후회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직도 뻔뻔하군. 도연 씨,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내 딸에게도 접근하지 마. 그 말을 남기고 도연은 가족들과 함께 레스토랑을 나갔다. 개인실에는 서진과 민재만 남았다. 한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 민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정말이에요? 저를 버리고 떠나신 거예요? 서진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엄마, 대답해 주세요. 민재야.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어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 지금 해주세요. 민재의 목소리가 간절했다. 저는 지아를 사랑해요. 그리고 지아도 저를 사랑해요. 민재야. 그런데 갑자기 남매라니. 민재가 머리를 감싸 쥐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서진은 아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찢어졌다. 20년 전의 그날이 다시 떠올랐다. 도연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희생이었지만 그 결과가 이렇게 아들에게까지 상처를 줄 줄은 몰랐다. 엄마, 제발 말해주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민재가 애원했다. 서진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 눈물이 가득했다. 민재야, 엄마가 너무 잘못했어. 엄마. 하지만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절대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서진은 잠시 망설였다.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20년 동안 숨겨왔던 그 끔찍한 비밀을 서진은 깊은 숨을 쉬며 20년간 묻어두었던 기억의 문을 열었다. 민재야, 엄마가 너를 지키려고 했던 거야. 저를 지키려고요? 네 아빠가. 아니, 도연이 사업에 실패할 위기에 있었어.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서진은 말을 잇지 못했다. 아직 모든 것을 말할 때가 아니었다. 어떤 사람이요? 나중에 다 말해줄게. 지금은 너무 복잡해. 민재는 답답했지만 어머니를 더 이상 압박할 수 없었다. 어머니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이 그 무엇보다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엄마, 그럼 저와 지아는 어떻게 해야 해요? 민재야, 저희는 사랑해요.
혈연 관계라는 걸 몰랐지만 그렇다고 이 마음이 가짜는 아니에요. 서진은 아들의 절절한 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 가혹했다. 그때 민재의 휴대폰이 울렸다. 지아였다. 여보세요? 민재 오빠. 어떻게 하죠? 전화 너머로 지아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지아야, 울지 마. 우리가 해결할 거야. 하지만 아버지가 너무 화나셨어요.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야. 정말요? 응, 우리 사랑은 잘못된 게 아니야. 민재는 지아를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한편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도현 가족은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윤경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보, 좀 충격적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요. 불쌍하다고? 도연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네, 모르고 사랑에 빠진 건데.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그냥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안 될까요? 생각해 볼 게 뭐가 있어? 남매끼리 결혼할 수는 없어. 지아가 뒷자리에서 말했다. 아버지, 저희는 법적으로는 남매가 아니에요. 뭐라고? 저는 아버지와 엄마 사이에서 태어났고 민재 오빠는 아버지와 그분 사이에서 태어났으니까 법적으로는 이복 남매죠. 지아야. 도연이 화를 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하지만 사실이잖아요. 사실이라고 해서 옳은 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아가 울분을 터뜨렸다. 마음이 어때서? 이성으로 극복해야지. 이성으로요? 사랑을 이성으로 극복하라고요? 그래. 도연은 단호했다. 절대 안 돼요. 지아가 선언했다. 난 민재 오빠를 포기할 수 없어요. 지아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니? 알아요. 하지만 제 마음도 소중해요. 차 안의 분위기가 더욱 차갑게 식었다. 집에 도착한 후 도연은 서재로 들어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20년 전의 기억들이 밀려왔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다. 사업도 잘 되고 있었고 예쁜 아내와 갓 태어난 아들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서진이 사라졌다. 아무런 말도 없이 단지 짧은 편지 한 장만 남기고 미안해요. 더 이상 당신 곁에 있을 수 없어요. 그게 전부였다. 도연은 미친 듯이 서진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서진은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흔적도 없었다. 결국 도연은 홀로 민재를 키워야 했다. 하지만 사업이 바빠서 제대로 돌볼 수 없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맡겼는데 1년 후 시어머니마저 돌아가셨다. 그때 도연은 정말 절망했다. 사업은 기울어가고 아내는 도망갔고 어머니마저 돌아가셨고 어린 아들 하나만 남았었다. 그런 그에게 손을 내민 사람이 있었다. 강태석이었다. 강태석은 도연보다 5살 많은 선배 기업인이었다. 그가 자금을 대주면서 도연의 사업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가혹했다. 도연은 강태석의 그림자가 되어야 했다. 그의 말에 무조건 따라야 했다. 그리고 5년 후 강태석의 권유로 윤경희와 재혼했다. 윤경희는 좋은 여자였다. 민재를 친아들처럼 돌봐주었고 지아도 낳아주었다. 도연은 점차 과거를 잊으려 노력했다. 서진에 대한 원망도 사랑도 모두 묻어버리려 했다. 그런데 오늘 20년 만에 다시 만난 서진은 도연의 모든 감정을 다시 일깨웠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마음. 젠장. 도연은 주먹으로 책상을 쳤다. 그때 서재 문이 열리며 윤경희가 들어왔다. 여보,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그 여자. 한서진 씨가 그렇게 떠난 이유가 뭔가요? 윤경희의 질문에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여보?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도연은 진심이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서진이 왜 떠났는지 알 수 없었다. 혹시 다른 남자 때문일까요? 그럴 리 없어. 도연은 단호하게 부정했다. 그럼 뭘까요? 모르겠다고. 도연이 짜증을 냈다. 여보, 화내지 마세요. 저도 궁금해서. 궁금하면 직접 물어봐. 제가요? 응, 내일 그 여자를 만나봐. 왜요? 우리 지아를 위해서라도 정확히 알아야 하지 않겠어? 윤경희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윤경희는 서진의 카페를 찾아갔다. 서진 S 카페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려있는 작은 가게였다. 카페 안으로 들어가자 서진이 카운터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고객은 몇 명 없었다. 어서 오세요. 서진이 웃으며 인사했다가 윤경희를 알아보고 표정이 굳었다. 어머님, 앉아서 얘기해요. 윤경희는 구석 자리에 앉았다. 서진도 마지못해 따라와 앉았다. 커피 드릴까요? 됐어요. 윤경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한서진 씨, 어제 일로 많이 놀라셨죠? 네, 정말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 믿어야 하나요? 네? 혹시 알고도 모르는 척한 건 아니에요? 윤경희의 의심에 서진은 당황했다. 정말 몰랐어요. 만약 알았다면, 그럼 왜 20년 전에 떠났어요? 그건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설마 다른 남자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건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 남편을 버리고 떠난 이유를 말하기 어렵다고요? 윤경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해서 되는 일이에요? 그게 아니라. 한서진 씨, 솔직히 말해요. 당신이 떠난 이유가 뭐예요? 서진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개인적인 이유였어요. 개인적인 이유? 네, 그게 뭔지 말해봐요.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또 어렵다고 하네요. 윤경희는 비웃었다. 한서진 씨, 당신이 떠난 바람에 제 남편이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아세요? 서진은 고개를 숙였다.
민재를 혼자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죄송해요. 죄송하다고만 하지 말고 이유를 말해요. 정말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우리 앞에서 사라져요. 네? 2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사라져요. 윤경희의 말에 서진은 충격을 받았다. 우리 지아와 민재가 헤어질 수 있게요. 하지만 뭐예요? 아이들은 서로 사랑해요. 사랑이요? 남매끼리 무슨 사랑이에요? 법적으로든 뭐든 안 되는 건 안 돼요. 윤경희는 단호했다. 그러니까 당신이 어디든 멀리 가버려요. 제가 가면 민재는 어떻게 해요? 그건 민재가 알아서 하겠죠. 하지만 민재는 아직 어려요. 25살이면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그래도 한서진 씨,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엉망이 됐어요. 윤경희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다. 2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죄송해요. 죄송하다고만 하지 말고 해결해요. 어떻게요? 민재를 설득해서 우리 지아와 헤어지게 해요. 서진은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윤경희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알겠어요. 정말요? 네, 민재를 설득해 볼게요. 언제까지요? 일주일.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일주일? 네. 윤경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일주일 드릴게요. 그날 저녁 서진은 민재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민재야, 엄마가 하는 말 잘 들어봐. 네, 엄마. 지아와 헤어지는 게 어떨까? 민재가 젓가락을 놓았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이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복잡하다고 헤어지라고요? 민재야. 엄마, 저는 지아를 사랑해요. 엄마도 알아. 하지만 뭐예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지. 현실적으로요? 민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엄마도 그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사회적인 시선도 있고. 사회적인 시선요? 민재가 비웃었다. 엄마, 혹시 지아 어머니가 뭐라고 했어요?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역시 그렇군요. 민재가 일어났다. 민재야, 어디 가니? 지아한테 가요. 민재야, 잠깐. 엄마, 실망이에요. 민재는 그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다. 서진은 혼자 남아 눈물을 흘렸다. 모든 것이 꼬여만 갔다. 한편 민재는 지아와 만나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다. 정말? 우리 엄마가 그런 말을 했어? 응. 우리 보고 헤어지래. 그럼 어떻게 할래? 나는 포기할 수 없어. 민재가 지아의 손을 잡았다. 나도 그래. 그럼 집을 나가자. 지아가 말했다. 집을? 응. 둘이서 살자.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어? 민재는 잠시 생각했다. 정말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았다.
알겠어. 그렇게 하자. 정말? 응. 우리끼리 살면서 부모님들을 설득해보자. 좋아. 지아가 미소를 지었다. 언제 나갈까? 내일부터. 그렇게 급하게? 빠를수록 좋을 것 같아. 다음 날 민재와 지아는 각자 집에서 짐을 챙겨 나왔다. 서진은 아들이 짐을 싸는 것을 보며 말렸다. 민재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엄마,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하지만 엄마도 20년 전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말에 서진은 할 말을 잃었다. 제 결정을 존중해 주세요. 민재는 짐을 들고 집을 나갔다. 지아의 집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지아야, 이러지 마. 도연이 딸을 말렸다. 아버지, 저는 민재 오빠를 사랑해요. 사랑이 전부가 아니야. 그럼 뭐가 더 중요해요? 가족의 명예, 사회적 체면. 그런 게 제 행복보다 중요해요. 지아야. 아버지 실망이에요. 지아도 집을 나갔다. 두 가족 모두 충격에 빠졌다. 이제 어떻게 하죠? 윤경희가 남편에게 물었다. 모르겠어. 도현도 답답했다. 그 여자를 만나서 다시 얘기해 봐야겠어요. 그래, 그렇게 해봐. 하지만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민재와 지아는 작은 원룸을 얻어 함께 살기 시작했고, 양쪽 부모들은 이를 막을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누군가가 있었다. 바로 강태석이었다. 그는 20년 전의 일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까 봐 불안해하고 있었다. 강태석은 고급 승용차에서 내려 도현의 집을 바라봤다. 5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카리스마 있는 외모를 유지하고 있는 그였지만 오늘은 표정이 어두웠다. 20년 만에 그 여자가 나타났다니. 강태석은 혼자 중얼거리며 도현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윤경희의 목소리가 들렸다. 강태석입니다. 도현이 있나요? 아, 태석 오빠. 잠깐만요. 곧 현관문이 열리고 윤경희가 나타났다. 오빠, 어떻게 이런 시간에? 급한 일이 있어서요. 도현이 만나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집에 없어요. 회사에서 야근 중이에요. 그럼 내일 아침에 만나겠다고 전해주세요. 무슨 일이세요? 그냥 사업 얘기예요. 강태석은 애매하게 대답하고 돌아섰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20년 전 그가 도연에게 한 제안을 서진이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만약 그 일이 알려진다면 강태석은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한편 작은 원룸에서 민재와 지아는 라면을 끓여 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오빠, 부모님들이 언제까지 반대하실까?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정말 그럴까? 지아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 있었다. 당연하지. 우리 사랑이 진짜니까. 민재가 지아의 손을 잡았다. 그런데 오빠, 어머니가 왜 아버지를 떠나셨을까? 그것도 궁금해.
엄마가 제대로 말씀해 주시지 않거든.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그냥 화만 내시고. 두 사람은 부모들의 과거가 궁금했지만 알아낼 방법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석은 도연의 회사를 찾아갔다. 그룹의 임원실은 높은 층에 위치해 있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다. 태석 형, 어떻게 이렇게 일찍? 도연이 놀란 표정으로 강태석을 맞았다. 도연아, 앉아봐. 강태석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도연도 긴장했다. 무슨 일이세요? 한서진을 만났다며?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떻게 아세요? 소문이 빨라. 재벌가 상견례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아, 그 여자가 뭐라고 했어? 별로 한 말이 없어요. 그냥, 도연아. 강태석이 도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20년 전 일을 혹시 말하지 않았겠지? 무슨 말씀이세요? 도연은 진짜로 모르는 표정이었다. 아니야, 그냥 괜한 걱정이었나 보네. 강태석은 안도했지만 여전히 불안했다. 그런데 형,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 서진이가 갑자기 떠난 이유 말이에요. 혹시 형이 아는 게 있나요? 강태석의 표정이 순간 변했다. 내가 왜 알겠어? 너희 부부 일인데. 하지만 그때 형이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혹시, 도연아, 과거 일은 그만 생각해. 지금이 더 중요하지 않아? 강태석이 화제를 돌렸다. 그 아이들, 민재와 지아 말이야. 어떻게 할 생각이야? 헤어지게 해야죠. 남매끼리. 그게 쉽겠어? 쉽지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간? 강태석이 비웃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사랑이 식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좀 더 강하게 나가야지. 강하게요? 그래, 예를 들어. 강태석이 말을 하려던 순간 도연의 핸드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여보, 큰일이야. 윤경희의 급박한 목소리가 들렸다. 왜?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뭐라고? 도연이 벌떡 일어났다. 지금 응급실에 계셔. 빨리 와. 알겠어. 지금 갈게. 도연이 전화를 끊고 강태석을 바라봤다. 형,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되셨어? 쓰러지셨다고.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그럼 나도 같이 가자. 괜찮아요. 아니야, 어머니 뵈러 가야지. 강태석은 도연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도연이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재야, 할머니가 쓰러지셨어. 병원으로 와라. 할머니요? 어느 병원이에요? 대학병원 응급실이야. 알겠어요. 지금 갈게요. 민재도 급히 지아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응급실은 복잡했다. 도연과 윤경희가 먼저 와 있었고 곧 민재와 지아도 도착했다. 어머님, 할머니는 어떠세요? 민재가 윤경희에게 물어봤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 중이야.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 갑자기 왜 쓰러지신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 윤경희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스트레스요? 요즘 가족 일로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셨어. 그때 서진이 병원에 도착했다. 민재가 연락했던 것이다. 민재야, 할머니는 어떠니? 아직 검사 중이에요. 서진은 조심스럽게 도연 쪽으로 다가갔다. 어머니, 많이 아프시나요? 도연은 서진을 바라보더니 차갑게 말했다. 당신이 여기 올 필요 없어. 하지만 나가. 도연 씨 어머니는 저한테도 시어머니셨어요. 20년 전에 포기했잖아. 그래도 나가라고 했어. 도연의 목소리가 커지자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아버지 너무하세요. 민재가 아버지에게 항의했다. 너무하다고? 이 여자가 왜 여기 있는지 알아? 할머니가 걱정되니까 온 거 아니에요? 걱정? 20년 동안 안부 한 번 묻지 않던 사람이? 도연의 말에 서진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아버지,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가족? 도연이 비웃었다. 가족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아버지. 지아가 아버지를 말렸다. 지아야, 너도 이 여자 편을 들 거야? 편을 든다는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심하게? 도연이 서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여자가 우리 가족한테 한 짓이 더 심해. 아버지, 그만해요. 민재가 도연 앞에 섰다. 제 어머니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내 어머니? 너를 버리고 떠난 여자가? 버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분명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이유? 도연이 웃었다. 20년 동안 그 이유를 알아보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못 찾았어. 그럼 직접 물어보세요. 물어봤어. 하지만 대답하지 않더라. 민재가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정말 왜 그때 떠나셨어요? 서진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봤지? 지금도 대답하지 않아. 도연이 승리한 듯 말했다. 그때 강태석이 나타났다. 도연아, 어머니는 어떠셔? 아, 태석 형. 아직 검사 중이에요. 그럼 다행이야. 강태석이 서진을 발견하고 표정이 변했다. 서진 씨? 태석 씨. 서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오랜만이네. 강태석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때 약속은 잘 지키고 있나? 서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무슨 약속이에요? 민재가 물어봤지만 강태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 별거 아니야. 옛날 이야기지. 도연은 강태석과 서진 사이의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다. 형, 서진이랑 무슨 약속을 했어요? 아, 그냥 사업 관련 약속이었어. 사업 관련요? 그래, 별거 아니야. 하지만 도연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때 의사가 나타났다. 이순자 환자 보호자 분이세요? 네, 저희가 가족입니다. 도연이 대답했다. 환자분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심각한가요? 지금은 안정을 취하고 계시지만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면회는 가족만 가능합니다. 의사가 말하자 도연이 서진을 바라봤다. 들었지? 가족만 면회가 가능하대. 도연 씨, 당신은 가족이 아니야. 하지만 나가. 도연아. 강태석이 도연을 말렸다. 너무 심하게 하지 마. 형까지 이 여자 편을 드시는 거예요? 편을 든다는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도연이 화를 냈다. 이 여자 때문에 어머니가 쓰러지신 거 아니에요? 그건 이 여자가 나타나서 우리 가족이 엉망이 됐잖아요. 도연의 말에 서진은 더욱 위축되었다. 정말 제가 문제라면 물론 하겠어요. 당연하지. 하지만 민재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도연 씨, 민재는 제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기도 해. 하지만 제가 키웠어요. 키웠다고? 도연이 비웃었다. 20년 동안 혼자 키운 게 자랑이야? 자랑이라는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민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 도연이 더욱 화를 냈다. 사랑한다면서 아버지가 누군지도 안 알려줬어? 그건 뭐야? 서진은 대답할 수 없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민재가 끼어들었다. 엄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는 알아요. 사랑? 도연이 아들을 바라봤다. 진짜 사랑이라면 아버지한테서 떨어뜨려 놓지 않았을 거야. 아버지. 민재야, 이제 진실을 알아야 해. 무슨 진실이요? 이 여자가 왜 떠났는지. 도연이 서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한서진, 이제라도 말해. 왜 떠났는지. 서진은 강태석을 힐끗 바라봤다. 강태석의 눈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말할 수 없어요. 또 그런 말이야? 정말 말할 수 없어요. 그럼 나가. 도연이 최후 통첩을 했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서진은 눈물을 흘리며 병원을 나갔다. 민재가 뒤따라왔다. 엄마, 왜 말씀 안 해주세요? 민재야. 정말 궁금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말해줄게. 또 나중에예요? 민재도 답답했다. 엄마, 이렇게 계속 숨기시면 안 돼요. 민재야, 엄마를 믿어줘. 믿어요. 하지만 궁금해요. 서진은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아직 말할 수 없었다. 그때 강태석이 병원을 나와 서진에게 다가왔다. 서진 씨, 잠깐 얘기 좀 해요. 민재는 강태석을 경계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다. 엄마, 이분은 누구세요? 아, 나는 강태석이야. 내 아버지 친구지. 아버지 친구요? 그래, 오랜 친구야. 강태석이 서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서진 씨, 잠깐 따로 얘기할까요? 서진은 어쩔 수 없이 강태석을 따라갔다. 민재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어머니를 따라갈 수는 없었다.
병원 카페에서 강태석과 서진이 마주 앉았다. 20년 만이네, 서진 씨. 그때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나? 서진의 손이 떨렸다. 당신이 도현을 위해 한 일 말이야. 그 얘기는 쉿. 강태석이 서진의 말을 막았다. 아직도 비밀을 지키고 있는 것 같네. 계속 그렇게 지켜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말이야. 태석 씨. 특히 내 아들을 위해서. 강태석의 말에 서진은 더욱 위축되었다. 민재가 진실을 알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제발. 그러니까 계속 입 다물고 있어. 강태석은 그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 서진은 혼자 남아 눈물을 흘렸다.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악몽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병원 카페에서 강태석과의 만남을 마친 서진은 마치 영혼이 빠진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걸었다. 20년 전에 그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것만 같았다. 엄마. 민재가 서진을 따라왔다. 엄마,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이에요. 엄마 표정을 보니까 뭔가 심각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민재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이제 정말 말해주세요. 도대체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서진은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찢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말할 수 없었다. 민재야, 엄마한테 시간을 좀 더 줘. 시간요?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시간이 더 필요해요. 민재야. 엄마, 저는 지아를 사랑해요. 그리고 지아도 저를 사랑해요. 그런데 부모님들의 과거 때문에 우리가 헤어져야 한다니.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때 지아가 나타났다. 민재 오빠 여기 있었구나. 지아야. 할머니는 어떠세요? 안정은 됐는데.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된다고 해. 그럼 우리 때문에. 지아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아니야, 우리 잘못이 아니야. 민재가 지아를 위로했다. 하지만 우리가 사귀지 않았다면 할머니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을 텐데. 지아야, 그런 생각하지 마. 서진이 지아에게 말했다. 이모님. 지아야, 너희들은 잘못이 없어. 이 모든 게 어른들의 잘못이야. 하지만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잖아. 그게 잘못된 거야? 서진의 말에 민재와 지아가 놀랐다. 엄마, 그럼. 민재야, 엄마가 너희를 헤어지게 하려고 했던 건 정말 미안해. 엄마가 겁쟁이였어.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어.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럼 이제 말해주실 거예요? 응. 이제 말해줄게. 서진은 결심했다. 더 이상 아들을 속일 수 없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안 돼. 집으로 가자. 세 사람은 서진의 카페로 향했다.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가자 서진이 깊은 숨을 쉬었다. 민재야, 지아야. 이제부터 엄마가 하는 말 잘 들어봐. 네, 엄마. 20년 전.
너희 아버지의 사업이 크게 기울었어. 서진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때 도연이가 운영하던 건설회사가 부도 위기에 몰렸었어. 투자했던 대형 프로젝트가 실패하면서 수백억의 빚을 지게 됐지. 민재와 지아가 숨을 죽이고 들었다. 도연이는 정말 절망했어. 회사가 망하면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수많은 직원들과 그 가족들까지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상황이었거든. 그래서요. 그때 강태석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태석. 아까 병원에서 만난 그 사람이요? 응. 그 사람이 도연이에게 제안을 했어. 회사를 살려주겠다고.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지아가 순진하게 물어봤다. 조건이 있었어.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조건이요? 나를 하룻밤 내놓으라는 조건이었어. 순간 카페 안이 정적에 휩싸였다. 뭐라고요? 민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다. 강태석이 나와. 하룻밤을 보내게 해주면 회사를 살려주겠다고 했어. 그런 미친 소리를. 도연이는 당연히 거절했어. 하지만 서진이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뭐예요? 상황이 정말 절망적이었어. 이미 회사에는 빚쟁이들이 몰려와 있었고 직원들은 월급도 못 받은 상태였어. 그래도 그런 조건을. 그때 강태석이 말했어. 3일만 시간을 주겠다. 3일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회사는 문을 닫는다고. 서진이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다. 도연이는 3일 동안 정말 고민했어.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 그래서요. 3일째 되는 날, 도연이가 나한테 말했어. 서진아, 미안하다. 내가 무능해서 이런 일이. 라면서. 서진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그때 나는 결심했어. 무슨 결심을요? 도연이와 너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하기로. 엄마. 그날 밤 나는 강태석을 만났어. 서진이 고백하는 순간 민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엄마 설마. 응. 내가 그 조건을 받아들였어. 안 돼. 민재가 소리쳤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민재야. 엄마, 그런 식으로 아버지를 구할 필요 없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 다른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민재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신 거예요? 응. 그 일이 있고 나서 도연이 앞에 설 수가 없었어. 왜요? 내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게 알려지면 도연이가 더 상처받을 것 같아서. 서진이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그냥 사라지기로 했어. 그럼 아버지는 몰랐던 거예요? 지아가 물어봤다. 응, 도연이는 몰랐어. 강태석이 그냥 회사를 살려준다고만 했거든. 그럼 아버지는 지금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서진의 고백에 민재와 지아는 충격에 빠졌다. 그럼
그럼 아버지가 엄마를 원망하는 것도 다 내 잘못이야.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할 수 있겠니? 내가 다른 남자와 그런 일을 했다고? 서진이 자책했다. 그리고 강태석이 계속 입을 다물라고 협박했어. 협박을? 만약 이 일이 알려지면 도현이의 사회적 생명이 끝날 거라고. 그리고 너까지 상처받을 거라고. 민재는 모든 진실을 알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다. 어머니의 희생에 감동하면서도 아버지가 모든 걸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다. 엄마, 그럼 이제라도 아버지한테 말씀하세요. 어떻게? 진실을 말씀하세요. 20년이 지난 지금 와서 그래도 아버지가 알아야 해요. 엄마가 왜 떠났는지. 민재가 간절히 말했다. 그럼 아버지도 이해하실 거예요. 정말 그럴까? 당연하죠. 아버지도 엄마를 사랑했으니까요. 그때 카페 문이 벌컥 열렸다. 도연이 들어온 것이다. 한서진. 도연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도연 씨. 어머니가 위독하다고 연락이 왔어. 내 때문에? 무슨 말씀이세요? 강태석이 어머니한테 말했어. 내가 20년 전에 했던 일을.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요? 다 들었어. 네가 강태석과 그런 일을 했다는 것. 도연이 소리쳤다. 아버지. 민재가 아버지를 말리려 했지만 도연은 계속했다. 그래서 떠난 거구나. 죄책감 때문에. 도연 씨,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그럼 뭐야? 제가 당신을 구하려고. 구하려고? 도연이 비웃었다. 날 구하려고 다른 남자와 잤다고? 도연 씨. 서진이 소리쳤다. 저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당신과 민재를 그리고 회사 직원들까지 모두 구하고 싶었어요. 사랑? 도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사랑한다면서 나를 속였어? 속인 게 아니라. 그럼 뭐야? 20년 동안 나는 내가 왜 떠났는지 몰라서 미칠 것 같았어. 도연이 절규했다. 매일 밤 너를 찾아다녔어.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자책했어. 도연 씨. 그런데 알고 보니 네가 다른 남자와. 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민재가 끼어들었다. 엄마는 아버지를 구하려고 한 거예요. 구하려고? 도연이 아들을 바라봤다. 그런 방법으로?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민재야, 너는 몰라. 저는 알아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민재가 어머니를 감쌌다. 엄마는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한 거예요. 도연은 아들의 말을 듣고 잠시 말이 없었다. 그래도 나한테 말했어야 했어. 말할 수 있었겠어요? 서진이 도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그 사실을 알면 얼마나 상처받을지. 그리고 강태석이 계속 협박했어요. 협박? 이 일이 알려지면 당신의 사회적 생명이 끝날 거라고. 그래서 계속 숨겨왔어요.
도연은 모든 진실을 듣고 나서야 깨달았다. 서진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를. 서진아, 도연 씨 정말 미안해요. 당신을 속여서. 아니야.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한 건 나야. 너를 의심해서. 도연 씨, 20년 동안 너를 원망했어. 하지만 도연이 서진에게 다가갔다. 너는 나를 구하려고 했던 거구나. 네, 그런 고통을 혼자 견뎠구나. 도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서진아,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이 20년 만에 진정한 화해를 하는 순간 카페 문이 또 열렸다. 강태석이 들어온 것이다. 감동적인 장면이네. 강태석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다. 태석. 도연이 강태석을 바라봤다.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해? 뭐가 끝났다고? 이 비밀이 세상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강태석이 위협적으로 말했다. 도연, 너는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넘긴 바보가 되고 서진은 몸을 판 여자가 될 거야. 태석, 그만해. 그만하라고? 난 이제 시작이야. 강태석의 눈에 광기가 어려 있었다. 20년 동안 이 비밀을 지켜줬는데 이제 와서 나를 배신하려고? 배신? 그래, 배신이야. 내 덕분에 살아남았으면서. 강태석이 도연을 향해 다가왔다. 이제 선택해. 계속 입을 다물고 살 것인가, 아니면 모든 걸 잃을 것인가? 하지만 도연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다. 태석, 이제 그만해. 뭐? 20년간 내 그림자가 되어 살았지만 이제는 그만이야. 도연이 서진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더 이상 내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거야. 강태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20년간 유지해온 권력 구조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강태석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다. 20년간 자신의 통제하에 있던 도연이 처음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도연,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니? 물론 알아. 도연이 서진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았다. 이제 더 이상 내 협박에 휘둘리지 않을 거야. 그럼 각오는 했겠지? 강태석이 위협적으로 말했다.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너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도 모두 망가질 거야. 그래도 상관없어. 도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20년 동안 숨어서 사는 것보다는 진실을 말하고 당당하게 사는 게 낫겠어. 도연 씨. 서진이 걱정스럽게 도연을 바라봤다. 괜찮아, 서진아. 이제 더 이상 숨지 말자. 그때 민재가 앞으로 나섰다. 강태석 씨,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뭐? 20년 전에 우리 어머니를 협박한 이유가 뭐예요? 민재의 질문에 강태석이 비웃었다. 이유? 내가 원했으니까. 그게 이유예요? 그래, 그게 이유야. 강태석이 뻔뻔하게 대답했다. 나는 항상 갖고 싶은 건 가져왔어. 내 어머니도 그중 하나였고. 이 미친놈. 민재가 강태석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도연이 아들을 막았다.
민재야, 진정해. 아버지, 이런 놈을 그냥 두면 안 돼요. 물론이지. 하지만 우리 방식으로 해야 해. 도연이 차분하게 말했다. 우리 방식이요? 법적으로 처리하는 거야. 법적으로? 강태석이 웃었다. 20년이 지난 일을 법적으로 처리한다고? 증거도 없으면서? 증거가 없다고? 도연이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태석아, 너는 한 가지 놓친 게 있어. 뭐? 서진이가 20년 동안 조용히 있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했다고 생각한 거야. 강태석의 얼굴이 변했다. 무슨 뜻이야? 서진아, 보여줘. 서진이 핸드백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이게 뭐야? 20년 전 당신이 저에게 한 말들이 다 녹음되어 있어요. 서진이 담담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날 밤 있었던 일들의 증거도 있어요. 그런 게 있을 리가. 있어요. 제가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도현 씨와 민재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서진의 말에 강태석이 당황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뭐가 달라?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도연이 서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우리는 이제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 도연, 잠깐만. 이거 다시 생각해보자. 강태석이 급해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20년 동안 함께 해온 사이 아니야? 함께? 도연이 비웃었다. 너는 나를 조종했고 나는 당한 거야. 그게 아니라. 그만해, 태석. 도연이 강태석의 말을 끊었다. 이제 끝이야.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경찰관 2명이 들어왔다. 강태석 씨죠? 네, 내가 누구죠? 성폭행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경찰관이 강태석에게 수갑을 채웠다. 잠깐만요. 이건 20년 전 일이에요. 성폭행 공소시효는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었고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고발하면 처리 가능합니다. 경찰관이 설명했다. 그리고 협박죄는 시효가 5년이지만 지속적으로 협박한 경우에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강태석은 끌려가면서도 소리쳤다. 도현, 너도 같이 망가질 거야. 상관없어. 도현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제 진실이 중요해. 강태석이 경찰에 끌려간 후 카페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정말 끝난 건가요?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다. 응, 이제 정말 끝났어. 도연이 서진을 안아주었다. 20년 동안 고생했어. 도연 씨. 서진이 도연의 품에서 울었다. 20년 동안 혼자 견뎌온 고통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엄마, 아버지. 민재가 부모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다시 가족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도연과 서진이 서로를 바라봤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많은 것들이 변했으니까. 엄마. 하지만 우리는 민재의 부모야. 그건 변하지 않아.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재가 도연에게 물어봤다. 나도 엄마와 같은 생각이야. 도연이 서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서진아, 우리 천천히 다시 시작해보자. 정말요? 응, 급하지 않게. 서로를 다시 알아가면서. 그때 지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 저와 민재 오빠는? 도연과 서진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지아야. 도연이 딸에게 다가갔다. 아빠가 미안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데 반대해서. 아버지. 이제 아빠도 이해했어.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도연이 서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들은 잘못이 없어. 어른들이 만든 상황이 문제였지. 그럼.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을까? 서진이 지아에게 말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지만 사회적인 시선도 있고. 괜찮아요, 이모님. 지아가 밝게 웃었다. 저와 민재 오빠는 기다릴 수 있어요. 지아야. 진짜 사랑이라면 기다릴 수 있죠. 민재가 지아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지아야. 며칠 후 강태석의 사건은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다. 대기업 임원 성폭행 사건, 20년간 지속된 협박 등의 제목으로 연일 뉴스에 나왔다. 도연과 서진은 언론 앞에서 당당하게 진실을 말했다. 20년 전 제 아내는 저와 가족을 구하기 위해 큰 희생을 했습니다. 도연이 기자들 앞에서 말했다. 그런 아내를 의심하고 원망했던 제가 잘못이었습니다. 그럼 이번 고발은 복수 목적인가요? 한 기자가 물어봤다. 복수가 아닙니다. 서진이 대답했다. 더 이상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천천히 가족을 다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도연과 서진이 함께 대답했다. 언론 보도 후 여론은 대체로 도연과 서진에게 동정적이었다. 특히 서진의 희생과 20년간의 고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 한 달 후 도연의 어머니 이순자가 퇴원했다. 처음에는 며느리 서진을 대하기 어려워했지만 진실을 알고 난 후에는 오히려 미안해했다. 서진아, 정말 미안하구나. 어머님, 20년 동안 너를 오해했어. 용서해다오. 어머님, 괜찮아요. 서진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그래도 너무 힘들었을 텐데. 힘들었지만 버틸 수 있었어요. 민재가 있었으니까. 우리 민재. 정말 잘 키웠어. 이순자가 서진을 칭찬했다. 고생 많이 했구나. 윤경희도 서진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서진 언니, 정말 죄송해요. 경희야, 괜찮아. 처음에는 언니를 오해했어요. 남편을 버리고 떠난 나쁜 여자라고 생각했거든요. 당연한 생각이야. 나도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그런데 진실을 알고 나니 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겠어요. 대단한 건 아니야.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6개월 후 민재와 지아의 결혼식이 열렸다.
처음에는 조용하게 하려고 했지만 두 가족의 반대로 제대로 된 결혼식을 하게 되었다. 정말 아름다운 커플이네. 하객들이 신랑 신부를 바라보며 감탄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남매였다는 게 정말이야? 법적으로는 남매가 아니래. 이복남매지. 그래도 좀 이상하지 않아? 사랑에는 법칙이 없다는데 뭐. 하객들의 수근거림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축복해 주었다. 신랑 아버지인 도연이 축사를 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도연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하지만 그 모든 시련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서로를 믿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도연이 서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재와 지아도 그런 사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어서 신부 어머니 격인 서진이 축사를 했다. 20년 전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큰 희생을 했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희생이 오늘의 행복을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서진이 민재와 지아를 바라봤다. 민재야, 지아야,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라. 결혼식이 끝난 후 도현과 서진은 조용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진아, 우리도 다시 결혼할까?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결혼이요? 응, 20년 전에 제대로 못한 결혼식을 이제라도. 도연 씨. 서진이 도연을 바라봤다. 정말 괜찮을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상관없어.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서진아, 나는 20년을 기다렸어. 더 기다릴 자신은 없어. 도연이 서진의 손을 잡았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서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정말?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이번에는 정말 솔직하게 살아요. 서로한테 비밀 없이. 약속해. 도연이 서진의 손에 키스했다. 1년 후 도연과 서진의 재혼식이 조용히 열렸다.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참석한 소박한 결혼식이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거네. 민재가 부모를 바라보며 말했다. 원래 가족이었어. 지아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쳤을 뿐이야. 맞아. 민재가 아내를 안아주었다. 우리도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남기지 말자. 당연하지. 결혼식이 끝난 후 네 식구는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한 가족이 된 순간이었다. 건배. 네 사람이 함께 잔을 들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날 밤 서진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20년간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꿈속에서 20년 전의 자신이 나타났다. 잘했어. 20년 전에 서진이 현재의 서진에게 말했다.
정말 잘했어. 포기하지 않아서. 고마워. 현재의 서진이 대답했다. 덕분에 행복해질 수 있었어. 아침에 일어나니 도현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잘 잤어? 네,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잤어요. 다행이야. 도연이 서진을 안아주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네. 서진이 도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번에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창문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다. 긴 시련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찾아온 평화로운 아침이었다. 강태석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성폭행과 지속적 협박, 그리고 다른 여러 범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20년간 고통받은 것을 고려하여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강태석의 몰락으로 그동안 그의 협박에 시달렸던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어 고발하기 시작했다. 결국 강태석은 여러 건의 범죄로 총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정의가 승리했네. 도연이 판결문을 보며 말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어. 네.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미래만 보면서 살아요. 5년 후 민재와 지아에게 예쁜 딸이 태어났다. 이름은 사랑이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이가 도현과 서진에게 달려왔다. 우리 사랑이 많이 컸네. 서진이 손녀를 안아주었다. 할머니, 나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어떤 그림? 가족 그림. 사랑이가 그림을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두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정말 예쁘게 그렸네. 도연이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해. 맞아. 서진이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 행복해. 그렇게 이들은 오랜 시련을 딛고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결국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사랑은 어떤 시련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결국 승리를 안겨준다는 것도. 서진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다. 잘했어. 포기하지 않아서. 그리고 그날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하루를 시작했다. 20년의 긴 터널이 끝나고 마침내 찾아온 진정한 봄이었다.